안성환의 시사야.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문화재를 반출해간 일본인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유독 악명이 높은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오쿠라와 오구라. 서로 발음이 비슷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얼마나 많은 유물을 가져갔는지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쿠라, 오구라. 예.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 뭔가 한자 표현은 좀 다른 거죠?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기사를 쓰고 관심을 가졌는데요. 좀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고 한자로 오쿠라는 대창이라고 하고요. 오구라는 소창이거든요. 예전에는 큰 대자를 오라고 해서 오라고 이렇게 둘을 썼는데 대창이라고 해서 오쿠라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요즘은 표기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네. 오쿠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오구라로 읽었던 소창과 좀 헷갈리게 된 거죠. 근데 일본식 표현 중에 오 이렇게 붙이면 이제 정겨울 때 표현을 오자를 그렇죠. 앞에 또 붙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또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둘이 다른 사람인데 네. 어떻게 또 공교롭게 우리 문화재를 일본으로 이렇게 가져간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창이든 소창이든 뭐 오쿠라든 오구라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자들이다. 네. 재미있는 거는 한자 성인 대창 소창 할 때 그 창자가 창고 창자예요. 큰 창고 작은 창고예요. 큰 창고 작은 창고라는 소리여서 우스갯소리로 뭐 한국 문화재를 큰 창고 작은 창고에 이렇게 누가 더 많이 모두 쌓았다 이런 식의 어떤 느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뭐 이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네. 좀 흥미로운 얘기지만 우리 입장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안 좋은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체? 이게 이제 누구냐면 오쿠라 기하치로하고 오구라 다케노스케라는 인물인데요. 네. 이 오쿠라 그러니까 큰 창고고 오구라는 작은 창고다 이러는 건데 이 공교롭게도 이제 큰 창고라는 오쿠라 기하치로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더 큰 문화재를 가져간 것으로 우리가 좀 알려져 있어요. 성견지명이 쓰셨나 네. 부모님이 불명예스럽게 이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일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쿠라 기하치로라는 사람이 청일전쟁 때 이제 무기와 군수물자를 팔아서 떼돈을 벌었던 사람이라서 되게 그 유명한 재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그리고 이제 구한 말에 부산으로 진출해서 고리대금업 무역업을 겸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서 엄청난 양의 한국 문화재를 일본으로 빼돌렸다라는 거고 특히 일제가 1915년에 시정 5주년 기념으로 병합 5주년이죠. 그 조선물산 공진회를 열면서 네. 경복궁 자선당 건물 등에서 상당수의 건물을 철거를 했는데 공진회가 끝나자마자 이 자선당 건물을 통째로 뜯어가 버렸거든요. 이게 조선물산 공진회가 우리 무슨 박람회 같은 박람회죠. 그런 행사인 거죠. 네. 그런 행사를 하는데 경복궁 자선당 건물을 네. 철거했고 이 건물을 통째로 뜯어갔다. 그렇습니다. 이 자선당이 원래 세종이 세자인 문종한 때 마련해준 거처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서 깊은 정각이죠. 근데 이제 일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박람회 준비한다면서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철거해서 어떻게 보면 오쿠라한테 판 거다라는 거고 이 자선당뿐만 아니라 이천에 있는 향교 5층 석탑하고 평양에 있는 윤리사지 팔각 석탑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그 자선당 건물 석탑 등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일본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오쿠라 슈코칸을 1917년에 이제 개관을 하게 되죠. 이게 간이 큰 거예요. 건물 통째로 뜯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천사탑 10층 석탑도 뜯어가고 막 그런 편이니까요. 그 석탑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요. 그걸 그렇게 통째로 가져가는 거면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강 큰 도둑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예, 뭐 그렇죠. 뭐 대놓고 이제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큰 창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도 이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게 고려 자기 등에서 한 4,000점 정도의 유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서적만에서 한 16,000권 육박을 한 그런 것들을 전부 박물관에 진열시켜 놨었는데 네. 이제 1923년에 그 참 간도 대지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어나 가지고 박물관에 불이 나 가지고 뭐 이천 향교탑이라든가 평양 윤리사지탑 같은 그런 석조 유물만 남았어요. 그리고 다 탔어요, 나머지는. 그렇죠. 자선당 건물도 홀랑불에 타가지고 하부 구조물만 남았고 이건 나중에 이제 김정동이라는 교수님이라는 교수가 그때 뭐 노력을 해갖고 나중에 찾아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오쿠라가 좀 나쁜 게 쓸어간 남의 나라 문화재를 화재로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죄상은 정말 필설로 다할 수가 없는 게 찾아오고 싶어도 그러게요. 찾아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죄가 크죠. 어떻게 보면. 안 가져갔으면은 우리나라 어디에 지금 뭐 죽이든 살리든 우리나라에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상을 필설로 다할 수 없다 이 말이 참 네. 와닿는데요. 그러면은 작은 창고 네. 오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특징이 있습니다. 오쿠라가 특징이 있는데 오쿠라 다케노스케라는 인물이 이 한국문화재 수천 점을 쓸어갔는데 일본에서 아버지의 뇌물 수뢰 사건에 걸려가지고 일본 자기도 이제 그 형무소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서는 발붙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온 자입니다. 근데 이 대구에 당시에 개발붐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토지를 사들이면서 팔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부동산 특기로 큰 돈을 벌어서 전기 사업에 뛰어들고 또 이 한국의 전기 사업을 통합 경영했던 막강한 재력가로 급부상한 인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시대도 부동산 투기가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또 일본인이 그랬다는 게 좀 그 가슴이 아픈 건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눈길을 돌린 게 문화재 수집이었다는 건데 이 오구라가 문화재 수집에 쓴 돈이 한 2천만 엔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수장가 계시지 않습니까? 간성 전영필 선생 같은 경우가 투자한 금액이 한 200만 엔 정도 된다고 해서 그 전영필 선생의 10배에 해당되는 거액을 쏟아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돈 주고 사간 거네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 주고 샀으니까 뭐 이렇게 큰 죄냐, 팔아넘긴 한국인이 더 나쁜 사람은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인들의 논리는 그런 논리. 예, 우리도 일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제 오구라의 행적을 보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이 오구라는 우선 특정 분야 문화재를 집중 구입한 다른 수집가들과 좀 다르고. 네. 장르 불문, 출처 불문.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하여튼 유물을 긁어모은 묻지마 싹쓸이 수집가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불교 문화재라든지 도자기라든지 공예품, 회화, 전적, 서예, 복시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모은 유물 중에는 뭐 금동 관무라든가 새날개 모양 관식이라든가 금동 신발 이런 8건은 일본의 중요 문화재, 그러니까 국보급이고 경가평 동기라든가 고운무늬 거울, 정문경이라고 하는 그런 31건은 일본 중요 미술품, 뭐 보물급 정도로 이렇게 차례로 지정이 됐죠. 근데 지금 뭐 싹쓸이 수집가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묻지마 싹쓸이 수집가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지금 금동 관모, 새날개 모양 관식, 금동 신발 이런 거는 고분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고분 안에 있죠. 이걸 어떻게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럼 뭐 도굴 한 것도 아니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물론 이제 오구라가 도굴을 주도했거나 사주했다라는 증거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구라는 도굴범들의 작물을 너무도 후한 값을 치르고 긁어모은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경산의 한 농부가 들고 온 청자 주전자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5천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5천 원요? 그러죠. 당시 20칸짜리 기와집 가격이 한 4천 원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받은 돈이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원이고 그걸 이제 받고 가갖고 이제 뭐 세상 막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그렇죠.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네. 이제 막 족쳤는데 수사 벌이고 뭐 그래요. 오구라고 대질신문까지 벌였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줬다라는 게 판명이 나갖고 아 엄청나게 많이 줬구나 이런 뭐 이야기가 뭐 확인이 된 거죠. 아니 그럼 이런 거 갖다 주면 떼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막 쫙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의 가야급은 300기를 도굴한 정말 악질적인 그런 도굴꾼이 있었다 그러는 건데요. 이 도굴꾼은 도굴룸을 전부를 오구라한테 건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돕니다. 그래서 도굴범이 값을 너무 후하게 쳐서 고맙다라고 이제 인사체를 하면 오구라는 물건만 마저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려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이, 도굴을 아까 도굴한 사실을 알았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뭐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알았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아예 조장을 했다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오구라한테 유물만 갖다 주면 떼돈을 보니까 너도 나도 도굴업 그 작물 거래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심지어 그 개성 경찰서장을 지낸 나가다라는 그런 그 경시가 있어요. 경찰서장이니까 뭐 총경급인데 개성에 근무할 당시에 작물로 압수했던 고려청자 5점을 자기 개인 소유로 꿀꺽해가지고 이 둔갑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오구라한테 팔았다는 건데 당시에 평양의 그 골동품업자가 10만 원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네. 그 이 나가다라는 자는 거절을 하고 부르는 대로 다 준 이 오구라한테 넘겼다라고 하고 또 한 사람 교장이 있습니다. 그
경주 계림 보통학교 교장인데 지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요일마다 건장한 학생들을 시켜놓고 불러 모은 다음에 미리 보아둔 신라 고분을 대놓고 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일제 강점기 시절이라 하더라도 그 학교 교장이 학생들 동원해서 막 독을 하는데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독을 품을 교장 관사에 가져와서 이 경주 경찰서장하고 오구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요. 유물 좀 보러 오라고 했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오구라가 한밤중이라도 가서 뭐 술 사들고 찾아갔고 값은 또 마음대로 쳐주고 그러면서 경찰서장한테 얼마 주고 교장한테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준 다음에 유물을 가져갔다는 건데 뭐 완전히 경찰서장이 있으니까는 뭐 완전히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거죠. 아무도 처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뭐 이런 자가 광적으로 한국 문화재를 싹쓸이 했으니까 정말로 엄청난 수의 유적이 파괴가 되고 또 유물이 도굴되는 그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이제 도는 거죠. 돈 주고 사갔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이런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뭐 그거 잘못된 거죠. 네, 이거 완전히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도굴 조장죄라든지 뭐군 작물 거래죄 이런 거고 그래서 그 오구라 유물의 절대 다수의 명칭에는 전자가 붙어요. 저희 뭐 이게 전할 전자가 붙는 게 뭐냐면 출토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고 또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이제 유물 앞에 전자가 붙는 건데 어디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유물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출토를 모르는 유물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을 모르는 유물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네. 또 그러면은 전자가 붙은 유물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전 금관총 유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금관총 되게 유명하죠. 1921년 9월에 주막집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연히 발견된 고본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 금관 등에서 그 온갖 황금 제품이 출토된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나 이게 신고한 지 3일이 지나도록 그 전문가들이 안 왔어요. 도착을 하지 않아가지고 현장이 혼란에 빠졌고 그 와중에 상당수 유물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중에 오구라가 수집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금관이라든지 허리띠라든가 목걸이 등에 달린 부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이니까 완형은 다 못 갖고 나오고 혼란기에 그냥 조금씩 이렇게 부품만 들고 나왔는데 그것도 대놓고 갖고 오기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몰래 지키고 있었으니까는 뭐 이렇게 막 마구 갖고 온 것 중에서 그중에 일부 부품이 이제 오구라 품의 수중에 들어간 거죠. 양으로 보면 오구라가 더 나쁜데 질로 보면 오구라가 훨씬 더 나쁜 뭐 이런 건데요. 뭐 50% 100%죠. 근데 오구라 유물 가운데 어떤 게 제일 가치가 있습니까? 뭐 저는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백미는 뭐니 해도 전경남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출토지가 그 금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경주, 전울산이라고 붙은 금동관 2점, 그다음에 전창녕 유물이라고 하는 금동 관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 전자 붙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도굴품이라는 얘기죠. 이 중에 금관은 전형적인 신라 양식인 날출자 형식 있잖아요. 예, 금관 이렇게 보면은 날출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것이 아니라 가야 형식인데 가야 초화형이라 그래서 풀과 꽃 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지금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한 금관이 있어요. 국보인데요. 이게 이제 고령 출토품으로 이것도 전해진 거거든요. 그런 게 대표적인데 만약 오구라 금관이 국내에 온다면 국보 보물의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 역사 복원한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야 지역에 유물이 많이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또 가야 유적을 많이 판 게 임나 일본부를 확인한다 그래가지고 팠거든요. 그 자기네들이 확인하겠다고요? 확인하게 파고 또 도굴꾼들이 또 거기 가서 이제 표적이 되고 그래서. 오구라 유물 중에 보면 금동 관무라든가 새 모양 관장식 이거는 전 경남 창녕 출토품이라고 이렇게 전자로 붙었지만 그렇게 돼 있고 창녕 지역에 도굴된 다수의 유물이 오구라품으로 돌아갔다라는 일본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래군의 연산이라든가 경주 입실리 도굴품 이런 상당수도 오구라가 가져갔고 또 하나 가슴 아픈 거는 이제 고종 임금의 유품도 뭐 오구라가 가져갔다라는 거죠. 아니 그 왕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고종의 유품을 가져갑니까? 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익성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임금이 평상복 골룡포라고 하는데 그걸 입고 정사를 돌볼 때 쓰는 관모가 있잖아요. 그건데 오구라 유물 목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익성관 내가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놓고
이태왕 소용품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데 이태왕이 바로 고종을 지칭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가져왔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됐다는 게 너무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1924년에 동아일보를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뭐 왕실의 유품까지도 사라진다라는 기사 막 이렇게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유물들 그 가슴이 아픈 건데요. 여러 가지 유물 중에 또 그 전 공주 금동 미륵 방가사유상에서 이제 뭐 93건의 불교 문화재 그리고 분청사기 고려자기 조선백자 이건 물론이거니와 그림 유목 뭐 7기의 소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뭐 종목의 그 유물을 털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해방 직후에 네. 그때도 뭘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다니면서 예. 행동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15 해방 직후에 오구라가 트럭 한 대를 국립부여박물관에 가져가서 소장문을 좀 나한테 팔라고 이제 당당히 욕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박물관의 일본인 관리조차도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니 그 부여박물관 뭐 물건은 나라 재산인데 어찌 당신한테 팔라 그러냐 하니까 이 오구라가 했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히죠.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나라가 어딨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구라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죠. 일본이 망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한국문화재를 광적으로 뭐 이렇게 쓸어 모으려고 이제 발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그 문화재 예. 유물을 다 몽땅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 트럭 7대분 문화재를 일본으로 실어 날랐고 그러고도 상당수 문화재를 700평에 달하는 대구의 저택, 자기 저택 마루 밑과 천정에 숨겨뒀다고 하고 200여 점의 유물은 과선을 갖고 있었던 신복한테 맡겼는데 신복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10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잘 보관해라 라고 당부를 했다 그런 겁니다.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그랬다 그러죠. 예전에 그때 당시에 쫓겨나던 일본인들 상당수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랬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 재산 뭐 땅속에 묻고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난 뭐 잘 모르겠는데 오구라도 마찬가지였는데 1964년에 5월 달에 그 오구라 저택에 숨겨놨던 마루 밑에 숨겨놨던 유물 142점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막 그랬는데 그 광복하고도 9년이 지나서야 그렇죠.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구라가 그 소식을 듣고서 아니 내가 숨겨놓은 게 142점이 아니라 500점 정도를 숨겨놨는데라고 말을 했다든지 그리고 내가 원래 소장품을 갖고 있는 게 한 8알 정도는 대구에 두고 왔는데 행방이라도 좀 말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 되게 안타까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 만약에 진짜 자기가 그렇게 보관했다고 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또 유물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좀 모르는 거죠. 근데 결국 뭐 이 사람이 자기가 수집해서 그렇게 쓸어 모은 다음에 어딘가 보관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셈법하고 지금 뭔가 다르니까.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일본으로 지금 못 가져간 거는 이렇게 지금 발견이 된 거고 가져간 유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으로 갈 때 나이가 오구라가 76살이었어요. 그래서 생활 기반 전부가 조선에 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늙었고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이제 그 문화재를 야금야금 팔아서 생활비에 충당을 했고 그중에 1030건의 문화재를 이제 국립 도쿄박물관에 기증을 했죠. 그러면은 이거 국제적으로 이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사실 훔쳐간 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965년 한일회담 때 한국 측이 반드시 가져와야 될 반환 목록에 올랐는데 일본은 뭐 이러는 거죠. 오구라 컬렉션은 뭐 어디까지나 개인 소장품이다라고 해서 미온적인 반응으로 이제 일관을 했는데 결국 그 1965년 합의한 반환 문화재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오구라 반출한 유물을 가지고 무슨 오구라 컬렉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이거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도굴천주로 만든 그런 한국 문화재를 닥친 데 쓸어간 이 자의 유물을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하면 뭔가 유물 세탁 뭐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멋지게 뭐 수집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컬렉션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굴품 뭐 이렇게 오구라 도굴품, 도굴 조장품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오구라 유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야지 컬렉션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론에서도 사실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많이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사를 쓰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뭐 우리가 역사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본 이 정부의 얘기를 유물이 해야겠어요. 개인 소장품이 아니고 이제 일본의 국가로 이제 귀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증을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또 달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소장품이라 못 준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는 어느 국가 나라 소득이 됐으니까 이제 줄 수 있다라는. 일본 정부도 어느 나라 유물인지 부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너무 그렇습니다. 명확한 예. 거잖아요. 오그라가 그렇게 또 수집해서 넘겨준 끊임없이 거고. 그러니까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수선 여기서 마치고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